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해법, 새로운 행동, 새로운 얼굴 9번 철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산업혁명에 이어서 제2탄 산업혁명,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그런 차원에서 나머지 시간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차 산업혁명은 대략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계혁명이라고 말씀드렸죠. 기계에 힘이 가해지는 거. 그래서 머신 파워가 산업혁명을 일으켰다. 두 번째 2차 산업혁명은 전기혁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전기가, 값싼 전기가 도입이 되면서 공장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요. 또 오토메이션, 자동화 설비가 도입이 되면서 이제 그 대량 생산이 이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죠. 자, 3차 산업혁명은 뭐죠?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시절, 이 시대, 정보통신혁명이라고 하죠. 근데 사실은 그 정보통신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PC가 1987년도인가 87년도인가 나왔다고 그랬죠. 88년도 그때 나왔습니다. 제가 그때 화면이 누런 XT 컴퓨터를 가지고 이제 석사학위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때 소위 말해서 PC 퍼스널 컴퓨터가 처음 그때 나온 시절입니다. 말하자면 컴퓨터가 이 인간처럼 개인화된 그 식으로 발전한 것이 정보통신 혁명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정보통신 혁명의 기간은 대략 지금 한 40년도 안 됐죠. 보통 그 산업혁명의 기간은 한 1세기 정도를 가지고, 길게는요, 1세기, 즉 100년 정도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산업혁명의 시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1차 산업혁명도 그랬고요. 2차 산업혁명도 그랬습니다. 엄밀히 얘기해서 3차 산업혁명의 이 정보통신혁명은요, 어쩌면 1차, 2차보다는 훨씬 짧은 기간 안에 그 혁명의 그 성과가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좀 성급한 면이 없지 않지만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라고 이제 오늘의 주제인데, 이제 그렇다면, 우리라고 하는 의미를 이제 잘 이제 봐야 되죠. 우리가 누구죠? 대한민국? 좀 더 넓게는 뭐 동북아시아? 또 넓게는 아시아? 또는 세계? 아주 좁게는 여러분이나 저나 또 개인? 우리 집단, 직장, 뭐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 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구분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요. 과연 산업혁명이 어떤 집단, 어떤 그룹의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먼저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에 걸맞는 우리가 생각과 대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산업혁명이 뭐 유럽 전체 뭐 권역에서 동시에 다발적으로 일어났다든지, 아니면 뭐 아시아권에서 주도가 됐다든지, 아니면 뭐 아메리카 대륙에서 주도가 됐다든지, 아니면 글로벌적으로 뭐 전 세계가 합심해서 뭐 일어났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 변화의 그 주축이 과연 누가 어느 또는 뭐 어떤 지역이 됐느냐, 이걸 한번 봐야 되고요.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어느 나라 정도까지는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 4차 그 산업혁명의 그 뭐라고 할까요? 시작점은 우리가 누가 봐도 각 어떤 특정한 나라죠. 그 당시 산업계와 정치계를 주름 잡고 있던 소위 말해서 패권국이라는 나라들이 산업의 혁명을 일으켰죠. 1차 산업혁명은 당연히 영국이고요. 2차, 3차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나라는 당연히 미국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일으킬 때에 그 나라들은 어떤 정치 체제였고 그 사람들의 뭐라 그럴까? 사회 체제는 어땠으며 그러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는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어떤 위치에서 우리 4차 산업혁명을 얘기를 하고 또 준비를 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전문가들이나 또는 미래학자들처럼 대한민국에 와서 4차 산업혁명은 뭐 휘황찬란하게 인공지능에 뭐 로봇가 나와서 뭐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뭐 모든 걸 대체하고 이세돌을 이긴 것처럼 뭐 그 지능 수준이 인간의 지능 수준을 능가하고 그래서 우리는 일자리에서 쫓겨날 거고 그게 어느 나라 얘기인지 어느 사회 얘기인지도 안 하고요.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이제 여러분 앞에 그냥 들을 때 귀만 즐겁게 하는 시간을 보내는 게 허다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을 들으시고 여러분 스스로에게는 나는 어떤 지금 준비를 해야 되고 우리 사회는 어떤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는 또 함께 어떤 또 노력을 해야 되는가 이런 어떤 자각을 느끼셨나요? 아니면 그냥 4차 산업혁명 강의를 듣고 4차 산업혁명은 이렇대 아니면 또 어떤 시험이 또 나오면 그렇게 답안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수준으로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자기가 이게 피부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기회나 위기로 생각해 본 적은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까지 모든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좀 뭐 제가 지나치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강사들이요. 뭐 현실감이 떨어져 있는 얘기들을 주로 합니다. 자, 우리가 1차, 2차 산업혁명을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3차 산업혁명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어쩌면 우리가 여기에서 태어나서 여기에서 뼈를 묻고 이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대한민국 사회가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위치에서 또 우리들은 그 안에서 또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저희들 후세 세대인 여러분들은 또 그 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 거냐 이런 문제를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그래야 사회적인 변화, 국가적인 변화 더 나아가서는 내가 어떤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1차, 2차 산업혁명을 가운데서 대한민국은 뭐를 했죠? 네. 우리는 그 시절에 조선시대를 거쳐서, 구한말을 거쳐서 일제시대를 우리가 겪고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무슨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한들 그때 그 시절에 우리에게 무슨 기회를 있었겠습니까? 그냥 헛소리죠. 헛소리. 일부 지식인들은 뭐 그런 사회적 변화에 대해서 자각을 하고 조국을 좀 변화시키려고 우리의 나라를 변화시키려고 애썼던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대부분은 다른 나라들이 1차, 2차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과정에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또 그것에 향유를 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완전히 세계와 동떨어져 있던 그런 세상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안 그렇다고요? 앞으로는? 그러면 솔직히 이제 우리 3차 산업혁명을 한번 따져보죠. 자, 3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혁명이라고 했습니다. 네. 제가 1997년도 핸드폰 사업을 대한민국에 처음 시작을 하면서요. 그게 문고리를 제가 따면서 여러분이 들고 계시는 이 핸드폰의 그 사용의 시작을 알렸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전에 1차, 2차 산업혁명의 결실을 우리나라도 이제 산업의 기본 인프라로 깔고 이제 진행되어 왔습니다.
자, 3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려면 당연히 1차, 2차 산업혁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저변이 단단하게 되고요. 결국은 부가가치는 1차, 2차 산업혁명을 통한 그 산업의 기반이 된 것들이 우리에게 부가가치를 또 창출하는 거죠. 일명 제조업에서 말이죠. 제조업에서. 결국은 1차, 2차 산업의 기반은 제조업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은 3차 산업혁명의 꽃이 피면서 스파크처럼 그냥 뭐라고 할까요?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 국가로 발돋움했잖아요. 중간 과정을 마치 생략한 것처럼요.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정보통신 혁명을 이끈 국가인가요?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은 정보통신의 꽃봉오리를 단물을 빨고 있는 그런 형태잖아요. 지금 과거에 우리가 그 플랫폼이었던 마이크로소프트나 또 윈도우, 그 다음에 구글, 크롬이라든지 안드로이드라든지 이런 소위 산업 이 정보통신의 플랫폼을 우리가 개발한 적도 없고요. 뭐 시장이 원래 적으니까. 그러나 그것을 보는 눈도 초창기에는 없었잖아요. 결국은 3차 산업혁명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AI라는 게 뭐죠? 정보통신이잖아요. 디지털이잖아요. 다시 아날로그로 돌아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날로그는 다시 원시 또는 인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결국은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물의 존재를 결국은 0101로 우리가 쪼개는 거죠. 그게 디지털이잖아요. 자, 한동안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인터넷 강국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1등, 2등을 네덜란드인가? 그 나라하고 거의 막상막하죠. 인터넷 보급률이. 가구당 보급률은 저희가 최고일 겁니다. 세계 최고. 이제 그래서요. 그러면 이제 인터넷 보급률을 통해서요. 이제 우리가 무엇을 창출해야 되죠?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요. 우리나라가 결국은 정보통신을 이용해서 세계 어쨌든 우리의 부가가치가 늘어나고 GDP가 늘어나고 경제가 살아나고 부강해져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산업혁명에서 한국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결실이잖아요. 우리가 따먹을 수 있는 결실.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어느 순간인가 대한민국의 정보통신 강국이라는 이름에서 지금 슬쩍 지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후속 국가들이 엄청나게 지금 정보통신 강국으로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보통신 강국이라고 하는 건 이용 인프라를 얘기하는 거죠. 네. 일부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카카오톡이니 뭐 메신저 뭐 이런 차원에서 대한민국이 이런 그 강국의 그 면모를 초기에는 보여줬죠. 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지금은 미국, 중국 애들이 지금 이 메신저 시장이라든지 온라인 시장을 거의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정보통신 강국의 어떤 자존심은 오로지 뭐죠? 삼성전자 하나잖아요. 반도체. 근데 이 반도체마저도 지금 뭐 어떤 분야에서는 이미 중국이 초월했고요. 기술이나 이런 품질 면에 있어서 대부분의 그 QLED 같은 경우는 뭐 1.5년 또는 뭐 길게는 3년 정도면 따라잡힐 거라잖아요. 우리가 일본을 능가했듯이요. 결국은 뭐 이 반도체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위 설비 산업, 인프라 산업이잖아요. 누가 얼마만큼 단기간에 투자와 소위 말해서 그 정책적인 지원을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 개발의 속도가 빨라지는데 중국은 막 국가적 산업으로 지금
육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웨이가 5G 통신 장비 세계 60% 많게는 60%까지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한 20%는 한국의 삼성전자가 이제 차지하고 있고요. 지금 그 과거에 에릭슨이 이 세계적인 주름 잡는 그 스웨덴의 통신 회사였지만 이제 쭈그러들었잖아요. 그건 국가적인 위상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 어쨌든 그 나라의 분위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자,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 대한민국은 어떤 위치에 있느냐를 먼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또 다른 환상을 여러분들한테 심어드리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냥 요만한 지식을 얻는 그 시간, 낭비하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저는 이 시간은 적어도 저와 함께하는 이 시간은 여러분과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대한민국 정보통신 1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꼰대 같다고요? 아니요. 때로는 저도 실수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멘토는 가능합니다. 멘토로서 역할은 가능합니다. 멘토가 모든 것을 말해주진 않지만 여러분들의 실수는 또는 여러분들의 방향을 잡는 데에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요. 필요할 때에 따라서는 돈도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멘토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여러분에게 멘토이고 싶습니다. 적어도 이 4차 산업혁명, 정보통신이 이끄는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저는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어떻게 더 만들어가고 또 아주 기술적인 게임 같은 건 저는 만들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게임 산업을 어떻게 하면 세계 강국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그걸 정책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 기술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산업혁명은 그야말로 기술의 혁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이 지금 여러분 산업혁명의 제4차 산업혁명의 주력이 될 수 있는 국가적인 인프라가 지금 되어 있나요? 대한민국 혼자서 할 수 있나요? 이미 4차 산업혁명은 주류 국가가 있잖아요. 미국과 중국이 지금 다투고 있잖아요. 누가 지금 이 4차 산업혁명의 주력이 될 것이냐? 이미 중국은 달에 착륙했던가요? 어쨌든 엄청난 우주 기술도 갖고 있고요. AI 기술은 세계적이잖아요. 블록체인 기술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미 중국 일부에서는 암호화폐를 실질 화폐와 연계시켜서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중국이요. 네. 차세대 소위 말해서 배터리 기술은 우리하고 막상막하고요. 전기차는 지금 중국이 시장이니까 당연히 시장이 열리는 곳에 기술이 거기서 싹을 또 뿌리를 내리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어쩌면요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될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중국인의 그 기질 때문이라도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소위 말해서 그룹핑, 자기 가족, 자기 식구들을 중요시하는 그런 문화 때문에요 4차 산업혁명에 어쩌면 또 다른 주역이 될 수 있는 국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3차 산업혁명의 시작은 미국이 했지만 결국은 그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중국이 최종 승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가정입니다. 가정. 이 와중에 대한민국이 할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중국이 4차 산업혁명의 탑으로 올라갈 때에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은요, 처음서부터 끝까지 모든 걸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인구도 14억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5천만 원 일개 성만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중국이 대한민국과 무슨 협력 관계가 필요할까요?
이 산업혁명의 그 소위 그 결실을 만드는데, 결과물을 만드는데 중국이 대한민국을 필요로 할까요? 네. 자, 4차 산업혁명이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 건가는 여러분이 더 잘 압니다. 왜냐? 여러 곳에서 여러분이 이미 강의를 받으셨잖아요. 네. 저보다도 더 많은 환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예. 4차 산업혁명의 꽃은 뭐다? 인공지능이다. 네, 그렇죠. 당연히 그 외에 다른 응용되는 산업이 많이 개발되고 그 응용되는 산업을 뒷받침할 소재 산업, 부품 산업 또는 기초 산업 또 그 밑에 있는 전기, 물, 공기 이런 것들이 다 산업으로 이제 그 지원이 될 텐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맨 꼭대기에 있는 최상위의 소위 어플리케이션 그 응용 부분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모습을 전개시킬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나라가 될 수 있는데 다른 나라인 경우는 제가 잠시 뒤로 하고요. 만일에 그것이 지금과 같은 속도로 중국이 국가적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그게 리더가 되겠다라고 지금 최고 지도 그룹이 그렇게 생각하고 밀고 나가는 한에서는 어쨌든 그런 식으로 나갈 것이다. 그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그 방향이 뭐죠? 산업혁명. 산업혁명의 기본이 뭐죠? 기술 개발 아닙니까? 기술 개발에 엄청난 투자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 기술 개발은 스스로 개발만 하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요만큼의 기술적 그 리딩을 하고 있는 한국에 있는 그 인재와 기술을 다 사가는 거잖아요. 그래 놓고 한국은 죽여버리는 거죠. 뭐 때문에? 차기 산업의 리딩 국가로 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네. 자, 이런 마당에 만일에 이제 중국이 그런 식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그 다음에 산업 인프라까지 전부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사들인 경우. 왜냐하면요, 중국은 아직까지는 우리보다 조금은 이제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이 협력을 해야 되겠죠, 먼저. 그런데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아예 그냥 통째로 사버립니다. 왜? 뭐 조그마니까 규모가. 대한민국의 이 산업, 중소기업의 그 규모가. 그러나 기술은 또 하이테크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사버려요. 그래 놓고 기술을 습득하고 폐기하고. 같이 협력해서 키우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아직은 중국은 없어요. 그렇게 소위 말해서 민주주의적인 그런 산업 민주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아요. 공산당은 뭐죠? 독점 아니에요. 독점. 독재 독점. 산업도 독점이거든. 대부분이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중국에 가서 살아남지 못하고 대부분 기술이 다 빼앗기고 결국은 뭐 마케팅이나 뭐 그 영업하는 이런 부분만 남겨놓고 거의 제조업 분야는 다 철수를 했잖아요. 못 당연히. 걔네들 때문에 등골이 휘잖아요. 4차 산업혁명의 기본 그 방향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중국이 그러는 과정에 대한민국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우리 스스로는 산업혁명의 주체가 될 수는 없어요. 설사 문재인이 아니라 더 하이테크의 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지도자가 나와도 대한민국은 어쨌든 혼자서 독자적으로 이 산업혁명의 주체는 될 수 없습니다. 영국도 과거에 영국이라는 지금 현재 땅덩어리만 갖고 있는 나라였다면 그런 것은 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때는 이미 인도나 뭐 이런데 엄청난 세계 해가 지지 않는 그때 그 시절의 영국이었기 때문에 산업혁명의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었던 거고 미국은 어쨌든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소셜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협력관계 굳이 내가 뺏지 않아도 점령하지 않아도 서로 간에 산업적으로 얽히고 설켜가지고 그래서 서로가 이익을 볼 수 있던 그런 소위 소프트웨어적인 독재 국가였고
근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제3차 산업혁명으로 이어지는 이 마당에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전혀 우리가 소셜 어떤 그 독재의 인프라가 다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네. 왜 제가 미국과 중국을 같이 분간시켜서 얘기하냐면요. 어쨌든 우리의 선택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은 선택 아닙니까? 인생이 선택이라면 국가도 선택이에요. 어떤 순간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국은요. 4차 산업혁명가 주체가 되는 순간에 지금도 주체가 되고 있다고 본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세계의 기술, 세계의 자본, 세계의 인재는 다 흡수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재들도 다 끌고 가잖아요. 엄청난 임금을 줘가지고. 가서 뭐 삼성 반도체 출신의 그 하이테크 기술자들은 3년치 임금이 한국에서 10년치 임금을 준대잖아요. 3년만 써먹고 버리겠다는 뜻이죠. 네. 그런 정보통신은 뭐 안 그럴까요? 근데 과거에는 그랬어요. 3년치 임금을 가지고 10년치에 그 해당하는 임금을 3년에 줬죠. 지금까지는. 근데 그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조금 슬슬 접근하는 그 시절이었고요. 지금은 아예 공장을 사버리잖아요. 왜? 그 기술자들이 다른 데 갈 데가 없으니까. 지금 산업이 위축되어 있으니까. 오로지 지금 생존하는 기업들은, 잘 나가는 기업들은, 하이테크 기업들은, 네. 돈을 주면 다 팔고 싶으니까. 네. 그래서 사면은 기술을 당연히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재를 빼앗고 뭐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공장이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 기술 쪽의 그 특권이죠. 특허를 자기가 사놓고 그 다음에 공장을 없애버리면 네. 기술을 뭐 인재를 다시 끌어들일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은 이미 중국은요, 우리나라 그 중소기업의 뭐 금형 뜨는 뭐 이런 그 기계들이 있잖아요. 또 뭐 굴삭 밀링 기술 이런 것들은 기계가 그 기계 작업이잖아요. 이미 중국은 더 세 거랍니다. 우리나라보다 몇십 년 또 앞선 그 내중에 온 거니까 또 새로운 기술 아니겠어요? 그 장비들. 거기에다 뭐 그런 것들은 한 10년 정도 이렇게 다시 기술을 연마하면 우리나라보다 더 낮은 임금에 좋은 장비에 좋은 비슷한 기술로 만들어내는 거죠. 당연히 우리나라가 만들어낸 부품보다는 훨씬 싼 거죠. 그런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중국 제품이. 어쩔 수 없잖아요. 자, 정보통신혁명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의 기본 인프라가 반도체고 또는 뭐 AI 기술이고 또 그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링 관련된 기술들이 있는데 그런 기술들은 계속 지금 중국은 축적해 가고 있잖아요. 게임이라든지 또는 우주 기술이라든지 또는 뭐 지금 뭐 데이터 마이닝이라든지 뭐 이런 형식으로요. 빅데이터 뭐 가공 기술이라든지 네. 뭐 가뜩이나 그게 가장 또 그 하드웨어적인 인프라가 통신 장비 아닙니까? 통신 장비 세계적인 통신 장비 회사가 화웨이가 지금 자리 잡고 있잖아요. 자, 이 마당에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은 지금 이 시점에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그렇다고 해서 3차 산업혁명까지 그 미국이 그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온 단물을 다 빼먹을 때까지 그 단물은 뭐 혼자 빼먹은 건 아니에요. 한국도 나눠주고 일본도 나눠주고 다른 우방 국가들한테 나눠줬습니다. 같이 협력을 했어요. 미국 같은 경우. 이건 내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물을 빨아먹을 때까지 중국은 우리를 어떻게 대접할까요? 대한민국을. 네, 5천만 명을. 일개 성밖에 안 되는데. 예. 14억 인구에서 5천만 명은요, 그냥 뭐, 있는 둥 없는 둥 할 수도 있습니다. 굶어 죽든 말든. 문화혁명 때 5천만 명이 굶어 죽었대잖아요. 옛날에. 10년 동안에.
자, 그러면은 만일에 중국이 산업혁명의 주체가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죽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그렇다고 목숨을 죽는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미래가 죽는다는 거죠. 산업혁명을 얘기해요?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해요? 대한민국에서 뭐 AI를 얘기를 해요? 뭐 인공지능을 얘기해요? 전기차 산업을 얘기해요? 수소차 산업을 얘기해요? 꿈 깨라고 하십시오. 중국이 리딩하는 순간에 대한민국은 그냥 누구 말대로 황소에 묻은 파리가 되고요. 큰 봉우리 밑에 있는 그냥 언덕바지 되는 거죠. 좌파들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기들은 아는 거예요. 네, 대한민국의 운명을 중국이 이렇게 앞서 나가는 것이 현실화되면 대한민국이 파리 수준으로 그냥 동네 구릉 정도 수준으로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게 속마음이 다 드러난 거예요. 그들이 잘못 얘기한 게 아닙니다. 진실을 얘기한 거지. 제4차 산업혁명의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그 미래상을 본 거예요. 왜? 자기들은 어쩔 수 없이 중국으로 붙을 수밖에 없잖아요. 죽으나 사나 중국으로 붙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나머지 여러분과 저는 전부 어떻게 되겠어요? 파리 목숨, 파리 새끼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또 큰 봉우리 밑에 그림자가 져가지고 저 나무도 살지 않는 그런 황량한 그런 구릉이 되는 거죠. 좌파들은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정은 뭐죠? 그렇습니다. 중국이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된다는 전제 조건에 있는 거죠. 지금 대부분이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은 중국 자본이 다 먹었잖아요. 카카오도 대주주가 중국 아닌가요? 우리나라 그 게임 산업을 규제를 하다 보니까요. 투자를 할 수가 없고요. 또 그게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외로 나가는데요. 중국은 지금 뭐 한국의 게임 산업을 완전히 막아버렸잖아요. 유통이 안 되도록. 자국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뭐 텐센트다 뭐다 이런 그 기업들이 중국 대한민국의 좋은 그 게임들을 개발하면 사가고 아주 그냥 싹을 잘라버리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통신 장비나 통신 시스템 기술자들이 몇 명이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없습니다.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런 인재를 찾기에. 아예 가지를 않으니까. 대한민국 IT 산업이 강국이라고요? 삼성전자 빼고 뭐 있습니까? 다 그냥 고만고만한 그런 그 중소기업들 살려다 죽고 그게 대기업 때문이라고요? 꿈 깨십시오. 꿈 깨십시오. 사회적인 제도나 인프라가 그들이 클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왜? 혼자서는 할 수 없으니까. 네, 혼자서는 할 수 없으니까. 자, 이제 그러면 과연 제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중국이 아니라면 그럼 누구냐? 당연히죠. 먼저 제가 4차 산업혁명의 미국이라는 걸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요. 이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지금 얘기가 돌아가고 있지 않으니까 제가 먼저 중국을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4차 산업혁명이 중국이라면요. 제가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들 들은 얘기 모두 다 그냥 백지로 버려보십시오. 환상인 거니까. 여러분 앞에 그런 세상이 열릴 일도 없고요. 전개될 일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중국인에게 소유주인 주택에 들어가서 중국인인데 월세 내고 살아야 될 그런 세상이 오는 거죠. 왜? 아니 돈이 없을 때도 홍콩을 중국이 다 부동산을 샀는데 지금 돈이 남아도는 그런 중국이 대한민국 이제 홍콩은 자기 거 됐으니까 다음에 뭐죠? 싱가포르 하겠습니까? 싱가포르는 뭐 엄청 올랐으니까 또 그렇다 치더라도 중국 화교이기 때문에 굳이 뭐 중국 자본이 거기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한국이 들어오는 거죠. 박정희 시대 때 그나마 차이나타운이 생성하지 못하는 그런 토양을 우리가 만들어 놨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육성하고 있잖아요. 차이나타운을. 이 정부는요. 중국이라는 거대 황소 밑에 등짝에 붙은 파리 같은 놈들만 있기 때문에요. 이 생각이나 시각이 딱 그 파리 같은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
대한민국이 여러분이 들으시는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고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되고 그것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생업을 유지하시려면요. 중국이 4차 산업의 주역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4차 산업혁명은 없다. 네. 예,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요. 중국이 우리나라의 그 부동산, 기술, 산업을 장악하게 되면요. 이 세상이 대한민국의 세상이 4차 산업혁명이 아니라 이제 뭐 3차 산업혁명 중에서도 어떻게 중국 기업 밑에 들어가서 일하는 월급쟁이 내지는 비정규직으로서 근근히 살아가지 않냐면은 다행인 거죠. 그런 세상에 무슨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4차 산업혁명과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고 뭘 준비할 것인가를 얘기를 하겠습니까? 닥치는 대로 살아야죠. 대신에 다행히 4차 산업혁명조차도 3차 산업혁명을 일으킨 나라가 주도하고 또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다른 분들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설명을 드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까지 들은 강의는 다 머리에 삭제를 하셔도 좋습니다. 미국이 4차 산업혁명도 이끌 겁니다. 네. 물론 시장은 넓고요. 협력자는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처럼 혼자서 커온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과 협력해서 대한민국의 세계 IT 강국이 될 수 있도록 협력했고요. 일본은 대한민국과 협력해서 자기의 기술의 일부를 이전해 줬고요. 같이 협력을 했고요. 비록 싸웠지만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오늘의 동지가 미래의 적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우리의 동지가 될 수밖에 없는 미국과 일본은 과거 대한민국의 정보통신 혁명을 그 끝자락에서 아니면 중심 국가에서 세계 최고의 IT 강국으로 자리 잡기까지 파트너십을 이룩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부가가치가 없는 IT 정보통신에 엄청난 투자를 하기 전까지 물론 우리가 이제 중국의 산업을 같이 발전시키면서 거기서 많은 이득을 얻은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뭐 그런 이득을 중국으로부터 얻는 건 아니에요. 미국도 굉장한 그 재정 흑자를 보고 있죠. 우리가 재정 적자를 보는 나라는 일본 정도이죠. 거의 나머지 나라는 다 재정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무역 흑자를요. 자, 미국이 지금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제4차, 4차 산업혁명이요. 자, 그렇다면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보시죠. 보이시잖아요. 네. 미국은 결코 혼자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만들었을 때 파트너로 삼성을 제일 먼저 찾아왔대잖아요. 그만큼 깨어있는 국민성, 깨어있는 시각, 오픈마인드의 민족이 대한민국이라는 걸 그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 국민이 IT 정보 마인드로 이미 다 무장되어 있고 푹 젖어 있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미국의 하이테크 기술자들이. 네. 그래서 하이테크 기술자들이 이제 좋은 기술을 개발을 하면은 미국이나 또 미국이 일본이나 한국을 제일 먼저 찾아오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기회를 잡는 겁니다. 같이 파트너십으로. 네. 우리가요. 그래서 어떤 기술로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의 통신 인프라, 정보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의 또 다른 비즈니스를 창출할 것이냐는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이며 그 안에서 우리가, 미국과 또는 뭐 일본과 우리가 그동안의 파트너십을 이루었던 이런 국가들과 어떻게 공동 보조를 맞춰가며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의 일부가 될 것이냐 하는 문제죠. 만일에 우리가
미국과 일본과 같이 협력만 한다면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될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지금 말하고 나누고 생각하는 그런 이상향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이상향이라는 건 좋은 이상향이죠. 네. 우리가 생각했던 그 AI 로봇가 여러분과 나의 기술을 다 잠식할 거다? 그건 100년, 200년 뒤의 얘기죠. 네. 그러면 또 인류가, 또 어떻게 알겠습니까? 100년, 200년 뒤에는. 평생 살 수 있는 또 새로운 그 신약을 또 로봇가 개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두려워하겠습니까? 멋진 모습으로 평생 산다고 생각하시죠. 아니면 적어도 평생이 아니라 한 100년, 200년 산다고 해 보십시오. 그거 멋지잖아요. 로봇의 힘에 의해서, AI 힘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지금 AI가 나오는 마당에 지금 우리가 가서 제조업이나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로봇들을 돈 주고 사고 작동하는 게 인간이라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요, 4차 산업혁명에 누가, 어떤 나라가 파트너십을 어떻게 가지고 일으키고 전개시킬 거냐. 이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 이렇게 가정을 하자고요. 미국과 또는 일본이, 독일 이런 선진 국가들과 우리가 소위 현재의 서방 국가들이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대한민국이요, 독일에게 지겠습니까? 영국에게 지겠습니까? 심지어는 일본에게 지겠습니까? 미국은 우리가 파트너라고 생각하니까 지구 말고가 없겠죠. 네. 그러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을 같이 피를 나눈 나라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지금 미국과. 일본은 싸웠던 적이었거든요. 수백만을 서로 죽였던 적이었어요. 그 앙금이 1세대, 1세기 안에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미국은 우리와 같이 피를 나누어서 희생한 나라예요. 이런 나라가 몇 개나 있어요. 영국 정도 될까요? 그러나 얼굴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DNA가 다른 그런 인간끼리요, 이렇게 피를 나눈 나라가 그렇게 드물어요. 우리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미국이 우리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요, 4차 산업혁명은 어떤 식으로 전개될 거다는 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안다. 그러면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누구다? 미국이다라는 것도 이제 여러분 확실하게 인식하셔야 돼.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되는 나라와 우리가 파트너십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격은 있는가? 충분하다. 차고 넘친다. 지금은 아니지만. 네,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며, 이제 만일에 그렇게 됐을 때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미국을 어떤 식으로든지 파트너십으로 선정을 하고 우리가 앞으로 산업혁명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위 말해서 사회적인 인프라가 동등해지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차원에서 서로 연계가 되고요. 안보 차원에서는 당연히 연계가 되고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더욱 발전하고 두 나라가 공동체가 된다라고 생각해 보면요, 미국은 3억 5천만 명 중에서 5천만 명의 자기 나라와 같이 협력 관계를 가지는 거에 위협을 느끼려는 절대 아니죠. 대한민국이 미국을 위협할 리가 없잖아요. 미국을 위협했던 나라는 지금 뭐가 있죠? 미국이 소위 말해서 2차 산업혁명 이후에 대국이 되고 나서 위협했던 나라가 일본 첫 번째, 그 다음에 독일, 그 다음에 중국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오히려 그 위협 속에서 대한민국은 그들의 피를 나누는 파트너였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도 미국의 파트너가 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되지 않으리라는 법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결론이 나셨죠? 4차 산업혁명을요, 기술적인 문제로만 풀면 대한민국은 답이 없습니다. 왜냐? 이 기술적인 문제를 덮고 찌누르고 하는 것이 지금 정치, 경제, 정치 문제가 덮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과 같은 대한민국의 그 억눌린 이런 사회체제, 기업을 무슨 가진 자로 취급해서 그냥
적대시하는 체제.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좋은 아이디어로 기업을 일으켜서 조금 더 큰 기업을 일으킨다고 생각합시다. 왜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제 친구도 대한민국의 3대 부자가 됐는데 20년도 안 돼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랬는데 지금 가진 자들 일부 조금 빗나간다고 그래가지고 제도적으로 가지지 못하게 하고 가진 자로부터 뺏으려고 그러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 자녀들 또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커갈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눈 감고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미안합니다. 다시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다가 정치적인 문제로 들어가서요. 그러나 이 정치 제도가 지금 문재인 정권처럼 이런 식으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소위 말해 정치 인프라, 소셜 인프라, 교육 인프라가 되고 나서 대한민국 기업의 의욕이 떨어졌고요. 제가 보기에는 정보통신 소위 말해서 발전 지수도 떨어졌을 것 같아. 전파진흥원이 무슨 옵티머스에까지 투자했다잖아요. 미친놈들 아닙니까? 이미 그 옵티머스에 투자했다는 것은요, 차기 권력자한테 줄 된 거죠. 자기가 있을 때. 그런 거예요, 옵티머스는. 라임은요, 지금 현재 권력한테 줄 대려고 놈들이 해먹은 거고요. 옵티머스는 미래 권력 애들한테 줄 대려고 기관들이 이제 바람잡이 역할을 한 거죠. 이거 다 내중에요, 정말 10년, 20년 다 감옥에 쳐놔야 돼. 자기들이 착복한 돈을 한 푼도 못 쓰게 만들어야 돼. 평생. 천하의 나쁜 놈들이죠. 이런 대한민국에서요,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북한, 저 2500명 가난뱅이 저 북한을 우리가 끼고 있으면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한다고요. 지금 당장 통일이 돼도요, 대한민국은 그냥 거지 국가로, 또 중진 국가로 또 주저앉는 거예요. 네. 이런 사회 체제에서는 절대로 대한민국에서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할 수도 없고요. 4차 산업혁명 기적 같은 거 일어날 수도 없고요. 그거의 언저리에 내중에 남들이 4차 산업혁명의 결실을 받고 그것에 대한 부가 그냥 떡고물 정도가 떨어지면 모를까? 아니면 우리가 그런 기업들에게 하청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수준으로 우리가 전락하지 않는 한은 4차 산업혁명의 주도 그룹에 우리는 낄 수 없다. 여러분에게요, 제가 산업혁명의 1세대로서 체험하고 느끼고 가지고 있는 직관력으로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든 3차 산업혁명이든 여러분과 저희 또는 우리 자녀들이 주역이 되고요, 휘황찬란한 대한민국의 그런 4차 산업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일단 정리해야 돼요. 대한민국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먼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그 해안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미 우리 청년들은요, IT 마인드, IT 소위 인바이러먼트, IT 환경에 젖어 있는 친구들이에요. 이런 친구들한테 조금만의 기회를 주고요, 조금만의 자금을 주고요, 조금만의 공간을 주면 세계로 뛰어나갈 그런 우리 아이들입니다. 자, 이런 아이들이 개 눌려가지고, 찌눌려가지고, 공부 좀 아는 아이들은 사법고시 이런 데 정신 팔려 있고, 또는 수십만 명이 한 100여만 명 이상이 그냥 공무원 시험에 찌눌려 있어가지고, 직장을 다니다 보면은 그냥 내 공무원이나 할 걸 이런 세상에서 4차 혁명을 얘기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이 9번 철인 제가 IT 혁명으로 정보통신 혁명으로 저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그럴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IT 혁명을 가진 사람들을 키워서 성공시킨 전력이 있습니다. 저는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성공시키는 DNA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성공한 사람을 보십시오. 자기가 잘나서 된 사람들도 몇몇은 있지만요. 대부분은 남의 도움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기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자기가 특허를 맡고 이렇게 혼자 돼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공장에 설립을 해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뭐 해서 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이 기술을 팔고 또 그것을 또 키워서 또 다른 기술 개발하고 또 키워서 또 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또 기업을 인수하고 이래서 기업을 키워가는 거죠. 자, 우리 자녀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주역입니다. 저나 지금 이를 보시는 분들은 이제 흘러가는 세대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못 됩니다. 그런 지식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청년들이 20, 30, 40 우리 청년들이 보는 시각이 이 정보통신을 바라보는 이 산업계에서 자기가 어떻게 서바이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관점은 우리보다 훨씬 더 시야도 넓고요.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제도적 차원에서 규제나 그런 그 한계를 자꾸 적용하고 자꾸 잘 나가는 사람 자꾸 찌누르고 그리고 그 중소기업 공장이 기업이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올라가는데 계속해서 방해 놀고 이런 짓은 못하게 만들 수는 있거든요. 우리 세대가 아직까지는. 따라서 우리 청년들이요. 4차 산업혁명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주인공이 되도록 마지막 역할을 저나 여러분, 저희 세대에 있는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마지막 미션이 있습니다. 마지막 미션. 그래야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킬 수 있고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마지막 미션은 뭐냐? 지금과 같은 사회체제, 사회주의로 가려고 하는 체제, 북한을 뭉켜안고 우리 가지고 있는 것마저 죽이려고 하는 거. 4차 산업혁명의 공기와 같은 거, 물, 전기, 공기, 환경, 자, 이런 것들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이 거짓 환경주의자들이 둘러싸여 있는 대한민국. 이걸 청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피를 묻혀야 되잖아요. 우리 손으로. 우리 손으로. 여러분 손과 저의 손, 우리 손으로 이 쓰레기 같은 이런 애들을 좀 치워놓읍시다. 제도적으로라도 또는 사람이라면 사람도 좀 치워놓읍시다. 이게 어디 정부입니까?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4차 산업혁명을 얘기를 해요? 옵티머스, 라임, 쓰레기 같은 이런 나라에서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한다고요? 그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지금 찍고 있는 저도 이 방구석에서 앞이 보이질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고요. 그중에서 2차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이 다 지금까지 이어온다고 그랬죠? 여러분, 수소, 차세대 배터리, 전기가 없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도 가스 돌려서 하겠습니까? 가스는 수입, 100% 수입. 예? 중국이 저게 남진해에 다 막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대전에 일본이 진주만 공격한 거 아니에요. 죽는 줄 알면서도.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내중에. 지금과 같이 그래서 중국에 안 돼. 우리가 빌붙어가지고 서해안에 있는 100개, 110개 저 원자력 발전소에 싼 전기를 우리가 서해안에 케이블 깔아가지고 끌어오겠습니까? 미쳤습니까, 지금? 이제 러시아에서 미국, 북한을 거쳐서 LNG 가스라관을 선취한다고 그러더니 이제 중국의 원자력, 그러면 중국에 있는 그 서해안에 그 원전에서 그 내뿜는 오염수들은 다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고 저게 무슨 일본의 우쿠시마 해양수, 거기서 나와서 1년 동안 한 바퀴 태평양 돌다가 무슨 그 오염수가 트렁크에 담겨 있어요. 깡통에. 거기 1년 돌고 대한민국 동해에 와서 터지게. 참 미친 놈들이에요. 태평양 바다가 얼마나 넓길래 그 후쿠시마의 해양 오염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 땅에서 얘기를 합니까? 그래가지고 그
오는 그 오염수가 그래서 대한민국 1년치 멸치 12개 먹는 정도로 그래 오염이 생긴다고 하면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참 우리 또 일부 우리 보수파의 지도자가 또 그 후쿠시마 원전 해양 오염수 가지고 또 뭐라고 했더라고요. 자, 이렇게 비과학적인 세상은요, 그런 사람들이 지도하는 세상은요, 결코 우리가 산업혁명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산업혁명의 그 배에 올라탈 수 없고요. 그 인프라를 우리가 우리의 그 생산성에 연결시킬 수 없습니다. 물론 시간이 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핵심 기술과 핵심 응용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배제가 된다면은 우리는 10년, 20년 뒤에 쫓아가는 후속 국가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쫓아간다고요? 아니요. 같이는 갈 거예요. 우리가 하청 기업으로, 하층민으로. 이미 대한민국은 신분상의 계급이 생겼잖아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카스트 제도처럼 5등급은 아닌데 다행이네. 4등급으로 생겼잖아요. 그 문제는 제가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제4차 산업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일단 조건이 있다. 여러분과 저와 같은 세대에 있는 아직까지 기성세대라고 하는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들이 펼쳐 나갈 제4차 산업혁명의 미래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할 일이 있다. 그 마지막 할 일에 피를 묻히든 명예를 실추가 되든 무슨 손실이 있든 간에 우리의 할 일이 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은요, 대한민국에 있는 청년들에게 맡겨도 좋습니다. 그들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겁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의 능력을요. 거기 전까지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저는 할 일이 있습니다. 제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고요. 제가 정리한 방송들을 다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귀를 시원하게 하는 방송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방송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귀를 시원하게 하는 방송은 그냥 한 가지만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정열, 여러분의 돈 낭비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해법, 새로운 행동, 새로운 얼굴 9번철이었습니다.